손이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컵을 잡으려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데 혹시 그게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손에 나타나는 뇌출혈 전조 증상입니다. 왜 하필 손이냐고요? 우리 뇌는 손을 움직이는데 전체 운동 영역의 30% 이상을 할애할 만큼 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손입니다. 68세 이철호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른손 젓가락이 떨어졌대요. 그냥 실수려니 했는데 다시 집으려니까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5분쯤 지나니까 괜찮아졌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3일 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첫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로 병원에 가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뇌출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뇌경색은 그나마 며칠 전부터 어지럽다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출혈은 정말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손만큼은 미세한 변화라도 먼저 보여주거든요. 이 소중한 신호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손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힘 빠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하던 손에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통 한쪽 손에서만 나타나고요. 이게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착각하세요. 아, 그냥 손목이 꺾였나 보다. 혈액순환이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기시죠. 두 번째는 손가락 감각 이상입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 마치 손이 남의 손같이 느껴지는 증상이에요. 특히 엄지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이 손가락들을 담당하는 영역이 가장 크고 민감하거든요. 세 번째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평소엔 안 떨리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글씨를 쓸 때 선이 삐뚤빼뚤해진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이건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떨림과는 다릅니다. 뇌출혈 전조 증상으로 오는 떨림은 갑자기 시작되고 한쪽 손에만 나타나며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는 손동작 조절 실패입니다. 단추를 잠그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거나 열쇠를 돌리려는데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 하던 섬세한 동작들이 갑자기 서툴러지는 겁니다. 이건 뇌의 운동 조절 영역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다섯 번째는 손목 꺾임이나 손가락 굽힘 현상입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손목이 안쪽으로 꺾이거나 손가락이 주먹 쥐듯 굽혀지는 증상이에요. 이건 뇌 손상으로 인해 근육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뭘까요? 바로 증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5분, 10분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이건 뇌혈관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건강관리를 등한시하신다면 나중에 후회막급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뇌출혈의 30일 내 사망률이 50%가 넘는다는 거 아시나요? 절반은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분들도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사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60대 이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통계를 보면 뇌출혈 환자의 70%가 60대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약해지고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뇌출혈의 75%가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범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것만으로 뇌혈관이 터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뇌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들이 뇌 전체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데요. 이 혈관들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고혈압 상태가 10년, 20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이 점점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무호스에 물을 틀어놓고 계속 강한 압력으로 물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스 표면에 금이 가고 약한 부분이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엔 펑 터지잖아요. 우리 뇌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높은 압력을 견디다 보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해서 압력을 잘 분산시키는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고 딱딱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혈관 벽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두께도 얇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추운 날씨에 노출되거나 과로를 하면 혈압이 급상승하는데 바로 그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럼 혈압이 얼마나 높아야 위험한 걸까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그런데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되고요. 160에서 100을 넘어가면 중등도 이상 고혈압으로 분류돼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 혈압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71세 최명숙 씨가 그랬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밥도 잘 드시고 걷기 운동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봤는데 170에서 95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몸이 멀쩡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그로부터 3개월 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고혈압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왼쪽 팔다리 마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고혈압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뒷목이 뻐근하다는 건 사실 고혈압 증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나 고지혈증은 왜 위험한 걸까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고지혈증은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원래도 약한 혈관이 더욱 약해지면서 터질 위험이 배로 커지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는 분들은 뇌출혈 위험이 일반인보다 7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단 몇 분만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뇌경색은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따로 없어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출혈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뇌압이 올라가면서 뇌 전체가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119를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 증상은 대부분 몇 분 안에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건 뇌혈관이 완전히 터지기 직전의 마지막 경고거든요. 지금 이 순간 병원에 가지 않으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손 증상 말고 다른 전조 증상은 없을까요? 사실 뇌출혈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두통입니다. 그런데 평소 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에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번개가 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자다가 갑자기 깨는 경우가 많아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63세 강태호 씨는 새벽 4시쯤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에 깨어났대요. 진통제를 먹고 다시 누웠는데 계속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침까지 참았다가 가족들이 깨어나서야 병원에 갔는데 이미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만약 통증이 시작됐을 때 바로 119를 불렀다면 결과가 달랐을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단순히 빙빙 도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어지럼증이에요. 걸으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리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죠. 이건 손에나 뇌관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시야 장애예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분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대부분 일시적이에요. 몇 분 있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후두엽이나 시신경 쪽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에요. 머릿속으로는 문장이 명확한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횡설수설하거나 발음이 꼬이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 말은 잘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언어 중추를 담당하는 좌측 대뇌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면 마비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지거나 웃으려고 해도 한쪽만 올라가는 증상이에요. 이것도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단순 안면 신경마비로 착각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히 가셔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상들이 전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5분에서 10분, 길어야 1시간 안에 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현상인데요. 증상은 사라지지만 뇌 조직 일부는 이미 손상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을 겪은 분들은 일주일에서 1개월 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 이런 증상들은 언제 주로 나타날까요? 대부분 새벽이나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에 혈압 변동이 가장 심하거든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급격한 감정 변화가 있을 때예요. 화를 내거나 크게 놀라거나 극도로 흥분했을 때 혈압이 치솟으면서 위험해집니다. 과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힘을 주는 동작을 할 때도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65세 정미란 씨는 손주 돌잔치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대요. 저녁 무렵 갑자기 손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는데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집에 가서 쉬셨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온몸이 마비되어 있었어요. 만약 전날 저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 심장뇌졸중학회에서 제시한 FAST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F는 페이스, 얼굴을 뜻해요. 거울 앞에 서서 활짝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만약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이 처진다면 뇌졸중 신호입니다. 어는 암8이에요.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보세요. 10초 정도 유지하는 건데 본인도 모르게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안쪽으로 돌아간다면 위험 신호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양팔이 수평을 유지하거든요. S는 스피치 말하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문장을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헷갈린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T는 타임, 시간이에요.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웃손 발시선이라는 구호로 만들었어요. 이는 이의하고 웃기, 웃은 손을 앞으로 뻗기, 발음이 명확한지 확인하기,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지 보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자가 진단을 했을 때 괜찮다고 나와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저림이나 힘 빠짐 같은 미세한 증상은 이 테스트로 잡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해요. 67세 윤상철 씨가 그랬어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다가 갑자기 왼손이 저린 느낌이 들었대요. FAST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쉬었는데 1시간 뒤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CT를 찍어보니 뇌출혈이었습니다. 손저림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만 믿고 방심한 거죠.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CT 촬영입니다. 뇌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몇 분 안에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출혈이 있으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MRI는 좀 더 정밀한 검사인데 작은 출혈이나 뇌경색을 구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로 진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량이 적고 증상이 경미하면 약물 치료를 시도합니다. 뇌압을 낮추고 출혈을 멈추게 하는 약들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고 피를 빼내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머리를 절개해서 혈종을 직접 제거하는 개두술입니다. 뇌압이 너무 높으면 두개골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뇌출혈은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평생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뇌출혈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혈압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고혈압이 있다면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약을 안 드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는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뇌 MRI나 MRA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터지기 전에 미리 치료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짜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금연하고 절주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도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혈압도 그렇게 높지 않고 증상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정기 검진도 받지 않고 혈압도 재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요. 제 지인 중에 62세 되신 분이 계세요.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등산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혈압이 10년 넘게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생명은 건지셨는데 지금도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세요. 지팡이 없으면 걷기도 힘들고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진작 검사를 안 받았을까? 1년에 한 번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요.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우리 몸속 혈관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노화되고 약해지고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첫째, 60세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나이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둘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혈압이 160 이상으로 높거나 약을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질환들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넷째, 흡연하시는 분들입니다. 담배가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섯째, 과음하시는 분들이고요. 여섯째, 비만이신 분들입니다. 일곱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죠.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위험도가 배로 커지고요. 세 가지 이상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게 무섭고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병이 발견될까봐 겁이 나는 거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 받아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나중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 중 어느 게 나을까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터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세 김순희 씨는 정기검진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셨어요. 크기가 작아서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면서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셨대요. 그렇게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검진을 안 받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중한 정보를 그저 들었다가 흘려버리고 건강 관리를 계속 미루신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후회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손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보는 걸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혈압부터 재보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시겠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면 안 돼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정도 하세요. 그 다음 옆으로 몸을 돌려서 잠시 쉬었다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화장실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급하게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든요. 가능하면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시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가운이라도 하나 걸치고 가세요.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맞추는 게 이상적이에요.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줄이고 국물 요리도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돼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통곡물도 좋고요.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하루 2잔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3잔 이상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술은 가능하면 끊는 게 좋고요. 꼭 드셔야 한다면 소주 기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갑자기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숨이 찰 정도로 뛰면 혈압이 치솟거든요. 대신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충분합니다. 걸을 때도 요령이 있어요. 평지를 천천히 걷되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빠르게 걷거나 경사진 길을 오르면 심장에 부담이 가니까 피하시고요. 특히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걷는 게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그 순간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거나 잠깐 자리를 피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69세 박준호 씨는 평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었대요. 자식들한테도 자주 소리를 지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랑 말다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순간적으로 혈압이 치솟으면서 뇌출혈이 온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수술은 잘 마쳤지만 그 이후로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대요. 약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효과로 혈압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약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대부분 아침에 드시는데 정확히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식사 전후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혈압은 얼마나 자주 재야 할까요?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보세요. 아침은 일어나서 소변 본 후 식사 전에, 저녁은 잠들기 전에 재는 게 정확해요. 측정 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재세요. 이런 모든 노력들을 꾸준히 하신다면 뇌출혈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끄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신다면 결국 똑같은 위험 속에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19를 부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 전에 해야 할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가 쓰러졌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흔들거나 때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거나 몸을 흔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뇌 손상이 더 심해져요. 둘째,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수 있어요. 셋째, 손발 끝을 바늘로 따면 안 됩니다. 민간요법으로 알려진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감염 위험만 높입니다. 넷째,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뇌출혈 환자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이동시키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 시간 정보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둘째,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세요. 바닥에 평평하게 눕히되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주세요. 만약 토할 경우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베개나 담요로 머리를 받쳐주면 좋고요. 셋째,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넥타이나 벨트, 단추를 풀어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넷째, 주변을 정리하세요. 환자가 움직이다가 부딪힐 만한 물건들을 치워두는 거예요. 다섯째, 체온을 유지시켜 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담요를 덮어주시고 너무 춥지 않게 해주세요. 여섯째,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하세요. 의식이 있는지, 호흡은 하는지, 맥박은 뛰는지 확인하면서 구급대원에게 전달할 정보를 메모해 두세요. 병원에 가면 어떤 정보를 알려드려야 할까요?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간,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환자가 평소 먹던 약은 무엇인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최근에 다른 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는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해요. 64세 조연숙 씨 남편분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얘기예요. 부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고 남편을 안전하게 눕힌 뒤 평소 먹던 약을 챙겨서 병원에 갔대요. 증상 시작 시간도 정확히 알려드렸고요. 덕분에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아서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뇌출혈은 재발률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뇌출혈을 겪으신 분들은 다시 올 확률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10배 높아요. 그래서 퇴원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세요.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기능이 회복됩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둘째, 약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혈압약, 항혈소 판제, 항응고제 등 처방받은 약을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약통에 요일별로 나눠 담아두면 깜빡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빠지지 마세요. 처음 3개월은 한 달에 한 번, 그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CT나 MRI로 제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과 혈당도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한번 뇌출혈을 겪었다는 건 혈관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식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습관 전부 개선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귀찮다, 나중에 하지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중한 정보를 무심코 흘려보내고 건강관리를 뒤로 미루신다면 언젠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실지도 모른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내일이면 또 하루 늙고 혈관도 하루 더 약해져요.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겨울이 위험할까요? 추운 날씨는 우리 혈관에게 최악의 적이거든요.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압력을 높여야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 142던 혈압이 겨울엔 160까지 오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위험한 시간대가 있어요.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의 기온 변화가 가장 크거든요. 따뜻한 실내에서 차가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출혈 환자가 여름보다 겨울에 2배 가까이 많아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엔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겨울철 목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혈압이 급변하거든요. 특히 사우나나 찜질방은 위험해요. 고온의 방에서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바로 혈관을 터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 전에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두고 샤워도 따뜻한 물로 시작해서 천천히 온도를 높이세요. 목욕 후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욕조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세요. 난방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덥게 하면 바깥과 온도 차이가 커져서 위험하고요. 너무 춥게 하면 실내에서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모자와 목도리를 착용하세요. 머리와 목을 통해 체온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장갑도 꼭 끼시고요. 특히 아침 운동 나가실 때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66세 한미경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겨울에도 변함없이 나가셨는데 어느 날 영하 10도 날씨에 운동복만 입고 나갔다가 쓰러지셨어요. 추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혈관이 수축해 뇌출혈이 온 거죠. 만약 두꺼운 외투와 모자만 챙겼어도 막을 수 있었을 일입니다. 음식도 계절에 맞춰 조절하셔야 해요. 겨울엔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잖아요? 찌개나 탕 같은 거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염분이 높거든요. 가뜩이나 추워서 혈압이 오르는데 짜게 먹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귤, 사과, 배, 브로콜리 같은 거요.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따뜻한 차도 좋아요. 특히 생강차나 계피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습도도 관리하세요. 겨울엔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는데 습도가 너무 낮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서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겨울엔 목이 잘 안 마르니까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혈액이 농축되면서 위험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셔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운동 시간도 조절하세요. 새벽 운동보다는 오전 10시 이후가 안전해요. 해가 떠서 기온이 조금 올라간 다음에 나가시는 거죠. 저녁 운동은 해지기 전에 끝내시고요. 어두워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눈길이나 빙판길도 조심하세요. 넘어지는 충격으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을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보폭을 좁게 해서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게 뛰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조기 발견과 예방입니다. 손에 나타나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떨리거나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5분 있다 사라진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두통, 어지럼증, 시야 장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진짜 뇌출혈이 찾아올 수 있어요. FAST 법칙을 기억하세요. 얼굴, 팔, 말하기, 시간이에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119입니다. 혈압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정기적으로 재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을 절대 거르지 마세요. 하루만 안 먹어도 혈압이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본인 혈압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측정하러 가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귀찮고 힘든 일이죠. 짠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술, 담배 끊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73세 서동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170에서 95나 나왔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따님이 계속 병원에 가라고 권유하셨대요. 결국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짠 음식을 끊고 매일 30분씩 걷고 담배도 끊으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셨대요. 지금은 혈압이 130에서 80으로 안정됐고 건강하게 손주들 돌보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만약 그때 대충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병상에 누워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인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계 사서 매일 재기, 짠 음식 줄이기, 걷기 운동 시작하기 이런 간단한 것부터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한테 손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리는 이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뇌 MRI나 MRA 검사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국가 건강검진이라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확인해도 위험도를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손에 이상 증상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영상 보는 걸 멈추고 지금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진짜 급합니다. 1분 1초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증상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예방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혈압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어 가세요. 60대면 이제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은퇴하고 여유 생기고 손주들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이 소중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시겠어요? 뇌출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손 증상이라는 신호는 분명히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게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세요. 손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